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전부라고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용서해야 하고 곁에 머물러야 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며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맹목적인 충성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고요한 투쟁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가족 내부에 숨겨진 힘들을 파헤쳤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조종, 그리고 마치 갑옷처럼 대물림되는 무의식의 상처들 말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항이나 불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공감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마음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어야지. 내 인생을 산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미묘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과장된 감정 반응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종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감정 관리인이 되거나 상담사, 희생양, 혹은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조종을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결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신에 대해서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아의 억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하니? 내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이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내면서 본래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종종 집단의 기대, 즉 문화, 종교, 전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 진정한 자아를 위협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다른 영혼을 가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그들의 안전지대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그 누구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당신의 버전을 사랑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러지.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잔인함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들은 언제나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직함이라 부르고 보살핌이라 부르지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어둡고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실패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넌 너무 약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대신 투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족의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융은 투사야말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 짜증이 끊임없는 비판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 꿈, 혹은 심장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것을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역할, 실패자,
실망스러운 존재, 늘 부족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담아내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네 번째,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니? 내가 떠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정으로 포장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죄책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 어른들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상 아래에서 자란 많은 이들에게 부모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도덕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결코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고 모든 결정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할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욕망의 유령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은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당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어 작게 머물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정당화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분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말투가 좀 거칠 뿐이지. 그게 그 사람 성격인 걸 어떻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되뇌셨나요? 칼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상이라고 받아들인 것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익숙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종종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소리 지름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비록 신체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단지 말뿐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감정적 경계를 침범하고 수치심을 주고 당신의 고통을 조롱하면서도 변화 없이 용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고통을 느꼈던 곳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러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을 깨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사랑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견디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전부라고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용서해야 하고 곁에 머물러야 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며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맹목적인 충성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고요한 투쟁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가족 내부에 숨겨진 힘들을 파헤쳤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조종, 그리고 마치 갑옷처럼 대물림되는 무의식의 상처들 말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항이나 불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공감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마음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어야지. 내 인생을 산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미묘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과장된 감정 반응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종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감정 관리인이 되거나 상담사, 희생양, 혹은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조종을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결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신에 대해서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아의 억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하니? 내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이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내면서 본래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종종 집단의 기대, 즉 문화, 종교, 전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 진정한 자아를 위협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다른 영혼을 가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그들의 안전지대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그 누구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당신의 버전을 사랑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러지.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잔인함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들은 언제나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직함이라 부르고 보살핌이라 부르지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어둡고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실패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넌 너무 약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대신 투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족의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융은 투사야말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 짜증이 끊임없는 비판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 꿈, 혹은 심장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것을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역할, 실패자, 실망스러운 존재, 늘 부족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담아내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네 번째,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니? 내가 떠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정으로 포장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죄책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 어른들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후 사상 아래에서 자란 많은 이들에게 부모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도덕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결코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고 모든 결정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할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욕망의 유령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은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당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어 작게 머물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정당화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분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말투가 좀 거칠 뿐이지. 그게 그 사람 성격인 걸 어떻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되뇌셨나요? 칼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상이라고 받아들인 것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익숙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종종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소리 지름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비록 신체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단지 말뿐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감정적 경계를 침범하고 수치심을 주고 당신의 고통을 조롱하면서도 변화 없이 용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고통을 느꼈던 곳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러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을 깨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사랑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견디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전부라고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용서해야 하고 곁에 머물러야 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며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맹목적인 충성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고요한 투쟁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가족 내부에 숨겨진 힘들을 파헤쳤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조종, 그리고 마치 갑옷처럼 대물림되는 무의식의 상처들 말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항이나 불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공감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마음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어야지. 내 인생을 산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미묘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과장된 감정 반응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종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감정 관리인이 되거나 상담사, 희생양, 혹은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조종을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결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신에 대해서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아의 억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하니? 내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이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내면서 본래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종종 집단의 기대, 즉 문화, 종교, 전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 진정한 자아를 위협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다른 영혼을 가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그들의 안전지대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그 누구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당신의 버전을 사랑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러지.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잔인함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들은 언제나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직함이라 부르고 보살핌이라 부르지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어둡고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실패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넌 너무 약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대신 투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족의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융은 투사야말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 짜증이 끊임없는 비판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 꿈, 혹은 심장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것을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역할, 실패자, 실망스러운 존재, 늘 부족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담아내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네 번째,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니? 내가 떠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정으로 포장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죄책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 어른들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후 사상 아래에서 자란 많은 이들에게 부모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도덕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결코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고 모든 결정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할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욕망의 유령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은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당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어 작게 머물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정당화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분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말투가 좀 거칠 뿐이지. 그게 그 사람 성격인 걸 어떻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되뇌셨나요? 칼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상이라고 받아들인 것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익숙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종종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소리 지름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입니다. 비록 신체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단지 말뿐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감정적 경계를 침범하고 수치심을 주고 당신의 고통을 조롱하면서도 변화없이 용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고통을 느꼈던 곳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러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을 깨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사랑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견디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전부라고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용서해야 하고 곁에 머물러야 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며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맹목적인 충성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고요한 투쟁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가족 내부에 숨겨진 힘들을 파헤쳤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조종, 그리고 마치 갑옷처럼 대물림되는 무의식의 상처들 말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항이나 불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공감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마음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어야지. 내 인생을 산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미묘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과장된 감정 반응을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종은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감정 관리인이 되거나 상담사, 희생양, 혹은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조종을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결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신에 대해서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아의 억압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왜 너는 항상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하니? 내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이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심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빚어내면서 본래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개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종종 집단의 기대, 즉 문화, 종교, 전통,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가로막히곤 합니다.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한국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 진정한 자아를 위협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다른 영혼을 가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그들의 안전지대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그 누구든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당신의 버전을 사랑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실수할까 봐 그러지.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잔인함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들은 언제나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직함이라 부르고 보살핌이라 부르지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어둡고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실패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넌 너무 약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대신 투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집어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족의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융은 투사야말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 짜증이 끊임없는 비판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 꿈, 혹은 심장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것을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역할, 실패자, 실망스러운 존재, 늘 부족한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담아내는 캔버스가 아닙니다. 네 번째,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니?
내가 떠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정으로 포장된 죄.